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하시죠. 대표적인 농도인 경북, 그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민심이 기울기 마련인데요. 21대 총선 이후 농민의 시름은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농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북은 농민들의 시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네, 뭐 다른 어느 부문도 다 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제 농업 부문이 이제 그 타격이 상당합니다. 네. 그 경상북도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나리와 관련이 돼서 특히 이제 봄나물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미나리 면적이 194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경북 청도군이 146헥타르 정도 됩니다. 네. 거의 3분의 한 70% 정도 청도에서 재배가 되는데 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또 미나리는요, 경상북도만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에도 팔공산 자락 쪽에 한 70여 농가가 미나리 재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도 지금 내려가 있고 그만큼 이제 또 이걸 출하를 하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지금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 외의 작물을 보면 경상북도 이제 그 외에 딸기, 참외 뭐 이런 그 소위 과수 농가들 출하량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한 500에서 600 정도 헥타르 정도의 면적에서 손해가 생겨 있고. 가장 문제는 지금 그 미나리 외에도 딸기, 참외 이런 그 농산물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더욱더 문제는 국내 수요가 줄어들고 하락한 것도 있지만 수출 자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농가의 어려움은 뭐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이뿐만 아니라 화훼 농가나 체험 농장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화훼 농가들도 사실 또 이제 뭐 수출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교수께서 언급하실 때 수출길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실 뭐 2월, 3월 이미 아마 졸업식, 입학식 이런 시즌 어떤 특수는 벌써 아마 놓쳤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국내 꽃 소비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고, 또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수출길이 또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회 소비 촉진 운동 뭐 캠페인으로 이제 벌이고, 뭐 지사가 직접 나서서 막 이제 그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꽃도 전달하고 이런 어떤 뭐 하회 꽃 소비 촉진 운동을 좀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농가로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뭐 이게 그 2, 3월 어떤 뭐 졸업 입학 시즌의 특수도 놓쳤고, 5월이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꽃 특수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도 아마 놓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우리 이제 국내 하회 시장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시장이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수출길인데 일본 수출길이 막혔어요. 막힘을 해가지고 3월 이제 춘분절이라는 어떤 특수가 이미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시기는 있지만 8월 오봉절에는 굉장히 큰 어떤 꽃 소비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특수마저도 뭐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개학이 늦어지고 학교 등교가 늦어짐을 해가지고 이제 체험 농장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회 농가에 체험을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또 가족 단위로 이제 체험을 하던 어떤 그런 사례도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욱이 4월에 찾아온 이례적인 영하권 기온으로 냉해 피해도 있었는데요. 대구 경북에 좀 피해가 다소 컸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 통계를 하나 보면은요. 네. 1981년에서 2010년까지 한 30년 정도죠. 30년 기간에 4월 달의 평균 기온이 30년간 3.7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4월의 평균 기온이 지난 4월의 평균 기온이 2.7도입니다. 네. 1도가 내려갔습니다. 이 1도가요. 농업에는 대단히 큰 영향입니다.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경상북도의 경우는 피해가 생겼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과, 배 같은 이제 과수 농가의 피해가 헥타르 면적 기준으로 317헥타르의 손해를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지역별로 보면 청송, 영천, 의상 순으로 많게는 600, 500, 400 정도 헥타르 정도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외에도 그 뭐 딸기, 복숭아 다른 이제 그 과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상북도는 이번 달 5월까지, 지난 4월을 포함해서 5월까지의 전체적인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서 그 피해 면적이라든지 피해 규모를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의 피해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겠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실 경상북도는 작년에도 거의 뭐 매년 이루어져 왔습니다. 작년 4월에도 이런 그 설이라든지 냉해 같은 거 이 봄 기온보다 훨씬 낮은 이 기온 문제로 작년에도 피해를 제법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500헥타르에 이르는 이 농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보험이라든지 보험이 일반 이제 그 재해 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경북도나 유관 기관들이 캠페인처럼 농산물 구입은 한다든지 농가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기관들이 사실 뭐 다 나서 가지고 이게 그 농산물 피해 농가 돕기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네. 나서고 있는데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다, 실효성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농산물 피해 이제 농산물 유통 피해 그 상담센터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농산물 피해 관련된 우리는 막 신선 채소를 이렇게 생산했는데 발로가 막혔다라는 이런 어떤 신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고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 사유소 그 사유소라는 어떤 제휴모를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일선 시군의 어떤 임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 대상을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 이게 품앗이 운동이죠. 품앗이 완판 운동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동에 긴급하게 소비해야 될 어떤 농산물이 있으면은 뭐 인거리 영주나 예천에서 팔아준다든지 이렇게 품앗이로 서로 이제 팔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지난 2월 말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86억 원 제 판매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 있는 어떤 가축 방역 차량을 인해 가지고 이제 차량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제 방역에 나선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의료 관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농촌 상생 협력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컵과일 한 9만 개 정도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경북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청사 앞마당에서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농산물 꾸러미를 안동 지역에 생산하는 사과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어떤 캠페인들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워낙 이제 피해가 크고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캠페인성 어떤 피해 구제 운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성 농산물 구입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대구 경북 농산물 피해가 큰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제 소비처인 학교, 급식 문제, 그다음에 식당, 이 식당이 이제 거의 휴폐의 장기가 됐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에 나가는 어떤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피해 확산을 위해 지원할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통과시켰는데, 사실 농업 부분 예산은 사실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들은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지원책들은 속속 마련이 되는 모양새입니다만 농업 분야 지원은 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는
뭐 긴급 생계자금 그리고 경영 안정자금 또 중소기업에게는 또 중소기업대로 경영 안정자금 또 일반 기업 같은 직장인들의 경우는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정작 농민들에 대한 그 이 맞춤형 지원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지금 뭐 불만과 우환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더욱이 최근 2차 추경 이후에 오히려 농협 예산이 좀 깎였다는데 이 부분이 대구 경북 농민들 사이에서도 납득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얘기가 좀 연장선상의 얘기인데 지금까지의 그 예산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없는 상황이었는데다가 그래서 농민들이 1차 추경 때 굉장히 요청을 했었어요. 1차 추경에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2차 추경에서는 반영을 해서 농민들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에게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이제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2차 추경에서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 전체 액수를 보면은 네. 2차 추경에서 우리가 12.7조, 13조 정도가 통과됐잖아요. 통과돼서 이제 전 국민들에게 1인당 그 4인 가구에서 100만 원 그 긴급 생계 자금도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오히려 농업 재해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농업 관련된 예산들을 일부 오히려 거기서 빼와서 전체 예산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1차 추경 때 농업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없어서 이거 2차 추경은 어떻게든 좀 반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냈건만 2차 추경에서 오히려 농업과 관련된 농민들과 관련된 예산 부분 일정 부분 오히려 더 빠져버리니 더 화가 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뭐 이런 걸 좀 어떻게든 좀 조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농민들에게는 사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네, 실제로 지금 농해 수입 법안 600여 건도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농민이 줄을 이루는 경북도로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죠. 이게 계류 중인 농업 관련된 어떤 법률이 한 610여 건쯤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지난 3월 국회에서 이제 그 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못한 법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법률이 이제 청년 농업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법률인데 후계 농업 육성 및 농업 분야 청년 취업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인데 이거는 사실 기존에 돼 있던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좀 이렇게 그 청년 농업 후계 농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지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발의된 농업입니다. 그 농업 법률인데 5년마다 후계 농업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요. 후계 농 현황 등 실태 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 농 선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법률들이 이제 사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본회의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이제 외식산업진흥법, 그다음에 김치산업진흥법 이게 농업과 관련된 법률이 이제 굉장히 계류 중입니다. 외식산업 개정 같은 경우는 외식산업에서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강제하는 어떤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고요. 김치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김치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수입 김치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된 610여 건 법률 중에 사실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체도 이렇게 논의조차 못하는 어떤 그런 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국가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률 비용을 지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개정안, 그다음에 농업인 기본수당을 제공하는 이런 법률,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개정 법률, 이런 법률들이 사실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네. 총선 때도 진짜 농민을 대변한 인물은 없었다는 호소가 있었거든요. 농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이 지금 당연히 안 좋죠. 지금 네. 앞서 지금 방금 계속 이제 엄 기자께서 얘기해 주시는 저런 이제 법률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통과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또 제가 얘기했던 추경 예산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상황에 지금 농민들은 뭐 당연히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1대에서 어떻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21대도 참 암울한 것이 네. 21대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또 농민들을 대표할 농민 대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이면 다 이제 지역구 뽑히고 비례대표 다 확정이 됐잖아요. 300명이. 네. 근데 보통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지역구에서 농민 대표가 나와서 당선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이제 각 직능별로 비례대표, 각 당이 비례대표로 농민 대표 또는 뭐 다른 직능의 대표를 이제 상위 순번으로 배정을 해서 당선이 되게끔 해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끔 지금까지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는 농민 대표,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선이 안 된 것이고 그런 국회 입성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 한 명 없다 지금. 그러니 실제로 또 그렇거든요. 농민들의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뭐 경운기 전부 다 집단으로 끌고 국회에서 당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된 법안 발의해서 법 통과하는 거에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거다. 농민들 스스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맞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21대도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이 농민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분석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정당들은 이런 국회의원 선거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는 자기 정당이 추구해 나가야 될 10대 공약 이런 걸 다 발표를 해요. 중요한 공약. 그런데 10대 공약 안에 농업 정책이 상위 순번에 있었던 건데 민중당밖에 없어요. 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0대 공약 중에 농업 관련 순위가 한 5위, 6위권 정도. 다른 정당은 뭐 거의 뭐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제 이 접근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 농민들로서는 원성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모로 농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건물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 면적 감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벌써 아마 7년째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2019년도 이제 전국의 경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원래 전년 대비가 1만 5천 헥타르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2011년도에 173만 헥타르로 가장 크게 이제 큰 면적을 가져왔다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7년 동안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경북이 26만 헥타르로 좀 이렇게 이제 전남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만큼 농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농촌을 떠나는 어떤 일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찾아온 농촌을 다시 돌아서 농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의지거든요. 아까 이제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뭐 농업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정치인 배출의 여러 가지 어떤 농촌들이 현실들이 이제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 농도인 경북의 과제는 무엇일지 두 분 의견 간략히 덧붙여 주시죠. 저는 먼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법안도 농민들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국민 발안제, 국민이 법을 발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좀 따라가줘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언제까지 국회의원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행정기관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거든.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법안도 발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좀 나와줘야 된다. 그게 저는 제대로 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총선 과정에서 정부에서 일단은 농업을 뭐 홀대한다면 떠나는 농촌이라든지 포기한 농업을 그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석을 가진 어떤 여당에서 농업 정책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